안녕하십니까, 예술관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세탁실입니다. 세탁실에 지금 타일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 리모델링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시공자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그러면 이제 서로 소통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지금 바닥 타일은 깔려 있는데 지금 벽면 자체는 기존의 그 콘크리트 벽이나 조적벽에 수성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보통은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발코니나 이제 이런 부분들, 세탁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상단은 수성이 되어 있고 하단은 뭐 검은색이나 밤색이나 회색이나 이런 에나멜 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수성 같은 경우는 물을 좀 빠는 흡수하는 성질이지만 에나멜 같은 경우는 락화와 같이 유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하단 부위의 걸레바지는 보통 에나멜 칠을 하는데 뭐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하신 분도 있지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쓰는 곳은 탄성을 칠을 한다고 치면은 하단까지 바르게 되면 물이 흡수가 되면서 탄성이 부풀어 오르거나 떨어지는, 녹아내리는 그런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걸레바지는 항상 만들어 줘야 된다. 걸레바지를 타일로 만들든지 아니면 에나멜 같은 유성으로 만들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뭐 단열한다고 뭐 보통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그 벽체에다가 방수석고를 쓴다고 해도 방수석고나 각재가 이제 바닥에 하단에 노출되면 안 돼요. 왜냐면 물이라는 거나 이제 결로수나 이런 것들이 석고보드나 각재 같은 데 스며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서 바닥에서 띄워서 시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 물이 침투하지 않게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수석고도 틈새 이제 조인트를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은 따로 이제 도막방수를 하시던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합판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합판으로 작업을 하고 탄성을 일반적으로 칠하게 되면 여기서 물이 배어납니다. MDF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따로 별도로 전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젯소를 발라서 이제 해결을 보통 미리 해 놓는데 보통 이제 여기 따로 칠을 이렇게 락하나 이렇게 칠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꼭 전처리를 하지 않으면 진짜 문제가 생기고요. 뭐 퍼티질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런 거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하단 부위에는 이렇게 합판이 바로 다이렉트 내려 꽂아 갔는데 바닥이 습해버리면은 결국에는 저 합판에서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썩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MDF는 더 심하죠. 합판에 비해서 MDF는 더 심하지만 둘 다 공통점이 이제 물이 배어 나온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이런 작업들이 다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은 게 저도 이제 하자를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뭐 발코니에 폴딩 도어를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제 문 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MDF를 많이 쓰는데 만약에 외부에서 물이 유입이 되잖아요. 막 실리콘 터지거나 크랙이나 이런 부분도 물이 유입이 되면 바닥 부분에서 이제 빨아들입니다. 이걸 레미탈을 썼느냐 3호를 썼느냐 다르겠죠. 그런데 결국에 그게 샤시 안까지, 분화문 안까지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데 뭐 현관 같은 경우도 MDF로 틀을 짰는데 바닥에다가 사물에나 이제 레미탈 채우고 또 물을 뿌리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결국에는 하자를 유발하는 거고, 얘네들이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MDF나 이런 부분들은 손상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작업을 꼭 하셔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갖고 탄성을 뿌리면 결국에 하자는 100%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간단하게라도 타일로 이렇게 돌려서 마감을 쳐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탁실이라 뭐 일반적으로 물을 따로 쓰는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 물이라도 역류해서 이렇게 돌게 되면 스며들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런 거 너무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여기는 합판이기 때문에요.
본드로 하면 안 되고요. 실리콘으로 해서 부착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이제 이런 틈도 이제 실리콘으로 이렇게 한번 발라준 다음에 접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붙였고요. 이거는 제가 돈 받고 해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업할 때 이런 거를 고려해서 작업해야 된다 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거고, 이제 여기 이제 좀 닦고 시멘트로 채우면 됩니다. 자, 작업 끝났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 업체와 시공자가 이제 얘기가 돼서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마다 돌아다니면 정말 이 위험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물을 쓰는 곳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같이 라인이 연결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이런 합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MDF보다는 훨씬 월등히 물에 강하지만, 솔직히 얘도 물을 빨거든요. 빨아버리면 아무리 여기다가 코팅을 입힌다고 해도 걔도 수성 계열이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여요. 특히나 합판 같은 경우 지금 바닥에 묻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보통 사물회로 보통 작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습기라는 게 위로 빨아버리거든요. 빨아버리면 당연히 여기다가 칠을 뿌려봤자 그 칠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걸레바지, 물을 쓰는 곳은 솔직히 말하면은 걸레바지를 돌려주는 게 좋아요. 타일로. 그래야지만이 물을 써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노출이 돼 버리면 특정한 이제 마감 소재가 되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조금만 틈이 있으면은 물을 빨아 버립니다. 물을 빨아 버리면 당연히 방이 있다 그러면 방 쪽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먹어서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방 같은 경우는 이제 장판이나 아니면은 마루 같은 게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마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변색이 되면서 썩을 수가 있는 거고, 장판 같은 경우는 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으로 이제 벽부터 이제 다 이제 전이가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물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게끔 줄눈제도 잘 넣어야 되고, 솔직히 타일도 마감에 따라서 이제 뭐 접착제를 달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합판이기 때문에 본드로 붙이면은 하자율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리콘 같은 탄성력이 있는 소재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 마감의 마감 부분들은 보통 코너비트를 마감 치거나 아니면 졸리를 따서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타일들을 졸리를 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맞박치는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졸리를 땄어요. 그러면 솔직히 마감이 깨끗하잖아요, 생각보다. 예. 그리고 칠을 하면은 여기까지 이제 칠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보통 걸레바지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부분들은 이제 현장 가면은 이 줄눈제를 넣지를 않은 경우가 있어요. 줄눈제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줄눈제는 말 그대로 시멘트를 여기를 꽉 채우는 게 아니라 이 틈을 줄눈제를 메꾸는 거예요. 그래야지 후속 작업이 이제 여기에다가 또 한 번 실리콘 작업을 하고 여기 칠을 덮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비어버리면은 솔직히 마감이라는 게 손이 더 갑니다.
그러니까 뒷일을 생각을 해야지 뒤에서도 마감이 깔끔하게 잘 나오고 시간도 절약이 되는데, 앞에서 뒷작업을 생각을 안 하면 뒷사람은 오히려 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특히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시멘트가 잘 이렇게 제대로 정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면은 또 칠하신 분도 이거를 제거를 안 하고 여기다 그냥 칠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타일 작업을 예전에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항상 깨끗이 닦아놨습니다. 닦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인펜 작업을 해놓으면은 사인펜도 제거를 꼭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놔둬버리면, 칠을 덮어버리면 이 사인펜이 배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판에도 당연히 사인펜을 작업을 하면 안 돼요. 뭐 연필로 작업을 하시면 괜찮은데, 사인펜은 결국엔 마감이 칠이나 이제 도배 같은 경우는 배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 예. 그리고 여기가 물이 모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세탁실에서 뭐 물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뭐 세탁기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물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역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호수가 빠져서 물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만약을 생각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뭐 세탁실 같은 경우는 뭐 바닥을 올려서 배관만 심고 호수가 꽂는 경우가 있는데, 바닥을 돋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주방 쪽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만약이라도 수도꼭지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호수가 빠지거나, 그 다음에 이 배출 호수가 만약에 막혀서 역류하거나 이러면 그 집은 이제 물바다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쓰는 곳은 물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지, 예, 위험한 거를 이제 방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항상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바쁘지만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 신경을 또 이런 부분들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자분들이나 시공자분들, 소비자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오랜 경험으로 이제 토대로 만들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